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은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라 벨 에포크는 오늘도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하게 빛나는 실내에서는 정장을 차려입은 비즈니스맨들과 명품백을 든 여성들이 우아하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이곳의 손님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이었고 그만큼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도 높았습니다. 28살의 이지혜는 이 레스토랑에서 홀서빙을 담당하는 직원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전쟁을 겪으며 어렵게 얻은 이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매일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지혜의 얼굴에는 항상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모범이 되곤 했습니다. 테이블 7번 고객님께 에피타이저 서빙해 드렸습니다. 지혜가 김 매니저에게 보고하자 매니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만 끄덕였어요. 김 매니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매장 이미지와 상류층 고객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 씨, 오늘 브런치 타임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니까 더욱 신경 써서 서비스하세요. 오후 2시경,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시간이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의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예상치 못한 손님이 들어왔어요. 너덜너덜한 낡은 옷을 입고 며칠은 씻지 않은 듯한 모습의 70대 노인이었습니다. 구부정한 등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조심스럽게 걸어오는 그의 모습은 이곳의 분위기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순간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우아하게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불쾌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김 매니저는 재빠르게 노인에게 다가가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회원제 레스토랑입니다. 나가주세요. 노인은 말없이 매니저를 바라보았지만 매니저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졌어요. 빨리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습니다. 그때 지혜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모두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서 있었지만 지혜만은 달랐어요. 그녀는 노인의 떨리는 손과 지친 눈빛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길에서 넘어져 울고 있을 때 모르는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어 주었던 기억이 떠올랐죠. 잠깐만요. 지혜가 매니저를 제지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셨죠? 지혜는 서둘러 따뜻한 물 한 잔과 빵 몇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드시고 가세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은 지혜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탁한 눈 속에서 뭔가 번뜩이는 것을 본 지혜였지만 그 순간의 의미를 알 수는 없었죠.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는 천천히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김 매니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지혜 씨, 지금 뭘 한 거예요? 우리 매장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지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지혜는 집에 돌아가서도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룸 안에 앉아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도 노인의 지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골에서 분식집을 하시는 어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났죠. 지혜야,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결국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지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김 매니저가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지혜 씨 사무실로 와보세요. 매니저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무실에는 김 매니저뿐만 아니라 본사에서 온 부장까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어제 지혜가 노인에게 물과 빵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던 거죠. 이지혜 씨. 부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지혜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저 어려워 보이는 분께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라고,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우리 레스토랑은 고급 이미지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 손님들 중 몇 분이 불쾌감을 표하셨고, 한 분은 아예 식사를 중단하고 나가셨어요. 이는 명백한 매장 이미지 훼손입니다. 김 매니저도 거들었습니다. 그분이 진짜 어려운 분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섣불리 행동하셨잖아요. 만약 사기꾼이거나 소매치기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지혜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한 일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부장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이지혜 씨, 이번 일로 회사에서는 당신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지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해고라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과 판단력은 별개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개인 물품을 정리해 주세요. 지혜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사물함을 열어 자신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어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멀리서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선뜻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혹시 문제가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정말 미안해, 지혜야. 같은 나이의 동료 수진이가 몰래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수진이는 조심해. 너까지 문제되면 안 되잖아. 레스토랑을 나서면서 지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그녀의 마음도 어두웠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28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지혜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시골에서 힘들게 분식집을 운영하며 자신을 뒷바라지해 주신 부모님께 해고당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휴대폰을 몇 번이나 들었다 놨다 했지만 결국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의를 베풀었는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것 같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혜는 좁은 원룸에서 하루 종일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보며 지냈어요. 하지만 경력이 짧은 그녀에게 쉽게 손을 내미는 곳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전 직장에서 좋지 않게 나온 상황이 마음에 걸렸죠. 혹시 레퍼런스 체크에서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냉장고는 이미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계란으로 계란밥을 해먹으며 지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다음 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막막했어요. 부모님께는 아직 해고 소식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걱정만 끼쳐드릴 것 같아서요. 엄마,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의 안부 전화에 지혜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자주 연락 못 드려도 이해해 주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한심했지만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5시경, 지혜가 또다시 구인 사이트를 뒤적이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사기 전화도 많다고 하니 받을까 말까 망설였지만 혹시 면접 연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혜 씨 맞으시죠? 정중하면서도 품격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이는 40대 초반 정도로 들렸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현우입니다. 며칠 전에 당신이 도와주신 분, 우리 아버지예요. 지혜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라 벨 에포크 레스토랑에서 노숙자 차림으로 오신 그 어르신 말입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아, 그분이 아버님이시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정현우의 설명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 노인이 사실은 국내 최대 재벌 그룹인 정우홀딩스의 회장이라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말년에 이르러 진정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직접 거리로 나가 사람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계신 거죠. 지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를 주신 이유가 당신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을 아버지께서 깊이 감동받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진짜 인간다움을 보셨다고 하시더군요. 정현우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랫동안 진정성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회사와 자신의 철학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말이죠. 그런데 당신에게서 그런 가능성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고. 바로 그런 겸손함 때문에 더욱 인상 깊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바라고 도움을 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해고당한 건 아시나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레스토랑에 직접 확인해 보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안타까워하셨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오히려 벌을 받는 현실을 보시면서요. 정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내일 뵐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직접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당신께 새로운 기회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정말인가요? 물론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정우빌딩으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혜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혜는 정우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5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을 올려다보며 다시 한번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을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손에 쥔 작은 핸드백을 꽉 움켜쥐며 용기를 냈죠. 로비에서 정현우를 만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예상보다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이지혜 씨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정중한 인사에 지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인 50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미술관 같았습니다. 값비싼 그림들과 조각품들이 곳곳에 전시되어 있었죠. 지혜는 이런 세계가 정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며칠 전 레스토랑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깔끔한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혜 씨. 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날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오랫동안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세상은 눈으로만 판단하지만 사람을 알아보는 건 마음이죠. 지혜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때 정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보였습니다. 지혜 씨, 혹시 이걸 보셨나요? 화면에는 유튜브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레스토랑에서 지혜가 노인에게 물과 빵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은 가장 인간적인 직원, 따뜻한 마음의 용기였죠. 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날 다른 손님 중 한 분이 몰래 촬영해서 올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비판적인 시각이었겠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정현우가 댓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천 개의 댓글들이 지혜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진짜 천사다. 이런 직원을 해고한 레스토랑이 문제다. 세상에 이런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댓글들을 읽으며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줄은 몰랐어요. 정 회장이 말했습니다. 벌써 여러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SNS에서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반면에 당신을 해고한 그 레스토랑은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벨 에포크는 하루 종일 항해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예약 취소가 잇따르면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 회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의 개인 비서로 일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물론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지혜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재벌 회장의 비서 제안을 받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은 배우면 됩니다. 하지만 진정성은 타고나는 거죠.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분과 말이에요. 정현우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회사를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를 찾고 계셨어요. 기술이나 학벌보다는 인간성을 중시하시죠. 당신이 그런 자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런 큰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좀 드릴까요? 정 회장이 이해심 깊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고민하지는 마세요. 기회는 항상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휴대폰을 통해 자신에 관한 기사들을 읽어보았어요. 따뜻한 마음의 홀서빙, 전국민 감동 선행으로 해고당한 직원 화제. 이런 제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부모님께도 드디어 연락했습니다. 엄마, 저 사실은.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가 옳은 일 했구나. 엄마가 자랑스럽다. 그 순간 지혜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지혜는 결국 정 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이 기회를 통해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첫 출근 날 지혜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정우빌딩에 들어섰어요. 50층 회장실은 지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웅장했습니다. 거대한 창문을 통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곳곳에 배치된 예술품들은 마치 미술관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은 생각보다 소박한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 지혜 씨. 정 회장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니까요. 지혜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우선 이것부터 읽어보세요. 정 회장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철학과 역사에 대한 자료예요. 자료를 펼쳐보니 정우홀딩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전부터 사회공헌 활동에 힘써왔고 특히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왔더군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젊을 때부터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꿔오셨어요. 정현우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어 하셨죠. 정 회장은 지혜에게 회사 곳곳을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임원실들과 회의실을 둘러보며 각 부서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 회장은 지혜와 함께 간단한 식사를 했어요.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회사 구내식당에서 말이죠. 가끔은 이런 곳에서 먹는 게 더 편해요.
화려한 음식보다는 정성이 담긴 음식이 더 맛있거든요. 구내식당 아주머니들이 정 회장을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며 지혜는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굳이 노숙자 차림으로 돌아다니시는 건가요? 정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대답했어요. 지혜 씨, 권력과 부를 가지면 진실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이 진심이 아닌 계산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세상을 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정 회장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더군요. 지혜 씨처럼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어요. 오후에는 각종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지혜는 정 회장 옆에 앉아 회의 내용을 기록하며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헤맸지만 점차 회사 운영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 회장은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사회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단순히 수익성만 보지 마세요. 정 회장이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 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며 지혜는 왜 이 회사가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정 회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첫날 어떠셨나요? 많이 어색하셨죠? 아니에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대답하자 정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면 좋겠어요. 제가 지혜 씨에게서 배울 것도 많을 테니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지혜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변화를 느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좋은 직장을 얻었다는 기쁨을 넘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출근 잘 마쳤어요. 우리 지혜 정말 대단하다.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걱정 마세요. 회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세요. 마치 할아버지 같아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아직은 모든 게 낯설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 정 회장님처럼 진정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지혜가 정우홀딩스에서 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회장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적응이 있었어요. 정 회장의 스케줄 관리부터 각종 회의 준비까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 회장의 경영 철학을 가까이서 보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달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오전 익숙한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지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김 매니저였어요. 지혜 씨, 안녕하세요. 목소리에는 평소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김 매니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라벨 에포크는 지혜 영상이 화제가 된 이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연일 쏟아지는 비난과 예약 취소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본사에서는 매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었죠. 김 매니저 자신도 해고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지혜는 라벨 에포크 근처 카페에서 김 매니저를 만났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초췌해진 얼굴과 불안한 눈빛에서 그간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김 매니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매장 이미지만 생각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김 매니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혜 씨가 한 일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오히려 제가 배워야 할 일이었는데. 지혜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김 매니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 달 전 자신을 해고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나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매니저님, 고개 들어요. 저는 매니저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혹시
혹시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실 수는? 김 매니저가 간절하게 부탁했지만 지혜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니저님 마음은 고맙지만 저는 이제 더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의 일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회가 되었답니다. 지혜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레스토랑을 좋아해요. 거기서 일했던 시간들도 소중한 경험이었거든요. 다만 지금은 더 맞는 곳이 생겼을 뿐이에요. 김 매니저는 지혜의 너그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 씨는 정말 저보다 훨씬 큰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정 회장에게 이 일을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전 직장에서 사과하러 왔어요. 그래요? 어떻게 대답했나요? 용서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돌아갈 생각은 없다고도 했고요. 정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제 눈이 맞았네요. 원망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이군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벨 에포크의 사장이 직접 정우 빌딩을 찾아왔어요. 50대 중년 남성인 그는 정 회장 앞에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혜 씨 같은 훌륭한 직원을 알아보지 못한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저희 매장이 문을 닫을 위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가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깨달은 거죠. 사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지혜 씨께 다시 한번 사과드릴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정 회장은 지혜를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장은 지혜 앞에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지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눈이 멀어서 진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저도 그때 일로 많이 배웠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지혜 씨가 이렇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니 저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더욱 절감됩니다.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지혜 씨에게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어요. 그날 저녁 지혜는 정 회장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어떤 기분이었나요? 정 회장이 물었어요. 복잡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훌륭한 답변이군요. 진정한 성장은 어려움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죠. 정 회장은 지혜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 씨, 이제 진짜 인생의 주도권이 당신에게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상황에 떠밀려 다녔는데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혜의 대답에 정 회장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가 정우홀딩스에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정 회장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여겼지만 점차 기침이 심해지고 얼굴이 창백해져 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늘어났고 중요한 회의도 자주 연기되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정 회장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뿐이야.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지혜의 걱정은 날로 커져갔습니다. 정 회장의 얼굴에서 생기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결국 정현우의 강권으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말기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길어야 몇 개월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정현우와 그의 형제들은 크게 동요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회사와 상속 문제였죠. 아버지, 이제 회사 일은 저희가 맡겠습니다. 정현우가 말했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 조금 더 지켜보자.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상속 문제로 갈등을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신이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며 암투를 벌였어요. 지혜는 이런 상황이 마음 아팠습니다. 정 회장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를 두고 가족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더욱 정성스럽게 정 회장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드렸습니다. 지혜 씨, 고마워요. 정 회장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보다 당신이 더 나를 걱정해주는군요. 회장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잖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지혜의 진심 어린 말에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정 회장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지혜는 매일 퇴근 후 병원을 찾아 정 회장의 곁을 지켰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기도 하고 함께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반면 가족들은 겉으로는 문병을 왔지만 실제로는 유언장과 상속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 건지 미리 정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둘째 아들이 노골적으로 말했을 때 정 회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 하지만 아버지 상태가. 나가주세요.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가족들이 나간 후 정 회장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 씨, 가족이라는 게 참 복잡한 존재예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더군요. 지혜는 정 회장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가족들도 분명 회장님을 사랑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현우와 형제들은 아버지의 병실 밖에서 상속 문제로 다투고 있었어요. 형이 회사를 맡으면 안 돼. 경영 감각이 없잖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이런 소리가 병실까지 들려왔습니다. 정 회장은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어느 날 밤 정 회장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지혜는 밤새 병원에 머물며 정 회장을 돌보았어요. 간호사들도 지혜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효녀시네요. 가족보다도 더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새벽녘 정 회장이 미약한 목소리로 지혜를 불렀습니다. 지혜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네요. 회장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금세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지혜 씨,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지만 당신에게는 진짜 마음이 있어요. 정 회장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평생 찾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날 아침 가족들이 병원에 왔을 때 정 회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어요.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긴장됐습니다. 과연 정 회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병원 특실에는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정 회장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현우와 그의 형제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혜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는데 정 회장이 손짓으로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어요. 먼저 제 건강 상태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읽어온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결정했어요. 정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당연히 저희 형제들이 이어받을 거잖아요. 하지만 정 회장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현우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아. 너희들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각자 개인 재산과 회사 지분 일부는 당연히 상속받을 거야. 하지만 정홀딩스의 경영권과 사회공헌재단의 운영권은. 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혜 씨에게 맡기려고 해. 순간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지혜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정신이 없으신 게 아닌가요? 정현우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혜 씨는 아무런 경험도 없고 우리 가족도 아닌데. 바로 그래서야.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지난 몇 달 동안 내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상속 얘기만 했어. 정작 나를 진심으로 돌본 건 지혜 씨뿐이었어. 둘째 아들이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혈육과 남은 어떻게 같을 수가. 혈육?
정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혈육이라면 아버지가 고통받을 때 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혜 씨는 밤새 내 옆에서 간병했어. 너희는 언제 그랬나?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 되시는 정우진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정우홀딩스 경영권의 60%와 정우사회공헌재단의 모든 운영권을 이지혜 씨에게 위임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지키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위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혜는 너무 당황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이런 큰 책임을 어떻게... 지혜 씨. 정 회장이 약한 손으로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격은 학벌이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알았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왔던 진짜 후계자라는 걸 말이에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회사를 경영하는 건 배우면 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르쳐 줄 수 없거든요. 가족들은 여전히 반발했지만 정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물론 지혜 씨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그래서 경험 많은 임원들이 도와줄 거고 현우 너도 부사장으로서 지원해줘야 해. 정현우는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 후 정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정홀딩스 직원들, 사회공헌활동으로 도움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혜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던 시민들까지 모여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지혜는 정식으로 정우사회공헌재단의 대표가 되었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로 따뜻한 한 끼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레스토랑과 카페들이 참여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 시작점은 바로 지혜가 처음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건넸던 그 따뜻한 물과 빵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라벨 에포크에서 지혜가 정 회장에게 따뜻한 물을 건네는 그 순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정 회장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진짜 가치는 크기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다. 1년 후 지혜는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사회공헌 행사를 참석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 마을의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한 할머니가 지혜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내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순간 지혜는 정 회장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는 거라고. 지혜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그녀의 마음만은 처음 그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물을 건네던 때와 똑같았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 말입니다. 저녁 무렵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끼의 온기가 정말로 인생을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내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지혜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